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증시는 언제쯤 안정이 되는 걸까요? 근데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도 무슨 나스닥 S&P 500 지수 이런 게 개별 종목처럼 움직여요. 하루에 7% 하락했다가 3, 4% 올랐다가 자, 이런 널뛰기 장세. 누가 보니까 명절인 줄 알았다고 널뛰기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시장 언제까지 이어질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는 진작부터 사실 트럼프 관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방송 쭉 보니까 제목에 트럼프 관세 얘기가 나온 지 거의 한 달 정도 전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제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 관세라는 게 너무 웃긴 게 트럼프가 얘기를 딱 질러놓고 나서 갑자기 다음날 다 그냥 10%만 매길 거야. 중국 너만. 이런 느낌으로 관세를 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누가 나한테 대드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경고성인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정말 경고성으로만 그칠지 90일 유예 이후에 또 우리나라에 강하게 또 관세를 먹일지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요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미리 생각하지 말자. 생각을 해봤자 안 맞아. 아니 그리고 매크로 지표는 6월달 이후에나 확인하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패싱이다. 6월 3일 다음 대권 결정될 때까지는.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도 보면 명령만 하지.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대행이나 이런 체제에서 뭔가 계약을 했다고 해. 다음 정부 대권 싹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가만 보면 전화나 하고 강요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명령만 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러니까 뭔가 분석을 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갖다 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2달 동안은 초단타 대회 생각 떨어지면 사고 급등하면 하루만 해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4월 7일 날 공포의 급락 파동이 나왔었잖아. 네네. 그래서 그때 야간 시장에 우리가 급락대사라 해서 심지어는 TQQQ, 엔비디아 이런 거 샀어. 그날 바로 급등을 한 거야. 급등이 원인이 90일 유예해준다. 그때 때리라고 그랬어. 아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 그리고 나서 새벽에 딱 보니까 또 아니다 하고 급락하는데 가만 보면 또 진짜 유예됐잖아. 응? 이게 가만 보면 내가 그거 가짜 뉴스 아니다. 강요들끼리 대판 싸우고 트럼프가 결정을 갈 때는 강경하게 가. 그런데 문제는 가보니까 국채가 난리가 났죠. 문제는. 그래서 이게 체제 시스템이 붕괴되면 또 큰일 나니까 그리고 또 그 공포를 주니까 70개국이 쫙 해서 신청을 했잖아. 면담 신청. 그럼 그 사람들 다 만나려면 90일 갖고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10%로 여기는 하고 협상하고 나서 각자 케이스로. 이건 그러면 각자 나라마다 나는 이럴 것 같아. 대만이 벌써 가장 위험하니까 치고 들어가는데 미국의 시엘가스를 왕창 사주겠습니다. 대만이? 그리고 베트남이나 또 다른 나라들은 관세 안 매겠습니다. 제로. 그냥 굴복하는 나라들이 막 생기잖아.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것 같아. 근데 단 하나 중국은 계속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관련 기사 막 보다 보니까 예전에 트럼프가 니네 만약에 대만 공격하면 관세 2배 물릴 거야 했는데 지금 대만 공격하는 것보다 더 맞았어요. 대만 공격하는 게 오히려 관세가 싸다. 아니 근데 2배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하는 그 부분은
나는 중국하고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또 알고 있는 것 같아. 중국이. 아니 미국이. 미국이.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이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미국이 알고 있다. 있다. 그러면 미국은 그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뭘 겁내냐면 중국 위안화 중심의 블록이 생길까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중국 중심으로 또 뭉치게 되잖아요. 뭉치지. 근데 미국은 그걸 싫어하지만 사실 미국의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다른 나라들끼리 이렇게 친해져 버리는데 이게 오히려 위안화를 그렇게 공용화폐로 하고자 하는 중국의 판에 좀 깔아준 거 아닐까. 아니 그 판이 일단 사람의 상태는 글로 뭉치는데 문제는 나는 위안화가 기축통화될 만큼의 중국의 그 능력과 사이즈는 아직 아니라고 봐. 그러면 미국 싱크탱크도 그걸 아니까 네. 그게 이렇게 뭉치게끔 돼 있어. 간단히 해서 지금 시진핑이 동남아 순방도 베트남, 간단히 얘기해서 그 미얀마 이런 쪽,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뭔가 그 어떤 자신들의 블록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각계격파를 또 할 것 같아. 그리고 각계격파를 분명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치킨 게임으로 틱톡가 그 계속 핑퐁. 주거니 받거니 할 것 같거든. 네. 그래서 결정적인 부분은 나는 6월에 판이 확인이 될 것 같아. 6월. 왜 6월일까요? 일단 우리야 내부적인 그 대선이 있지만 대선이지만 미국하고 중국은 어떤 것 때문에 시차로 6월을 보시는 건가요? 일단 5월 달에 그 중국이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정협이나 전에서 이제 싱크탱크나 그 7명의 대통령급의 그 사람들이 베이다에 모아갖고 또 나름대로 대판 싸울 거 아니야. 네. 지금 이 권력 구조상으로는 난 시진핑은 트럼프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시진핑은? 푸틴도 프렌들이 친구야 이러듯이 시진핑은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도 성장률이 낮고. 아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이런 얘기도 있어. 시진핑의 권력과 권위가 취약해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 반대 에너지가 세진다. 이런 게 외부의 공격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내부는 단합하게 되고 단결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그렇지. 따라와. 그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이제 5월 달에 모이잖아. 네. 그래갖고 뭔가 대판 또 내부적으로 중국의 특징은 거기서 모여갖고는 진짜 죽을 듯이 싸운대. 근데 그 공개되지 않잖아요. 안잖아. 그러니까 죽을 듯이 싸운대 그냥. 그래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승복을 한대. 그러면 그게 한 달 정도에 우리한테는 이제 딱 나올 것 같아서 그럼 그것도 6월이야. 대충 6월 정도 거의 되면 5월 말이니까 6월 초면 결과가 6월이면 나올 거고. 대충 그러면 그때쯤에 이제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지 10년짜리 국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말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 틈새 지금 4월, 5월, 6월 그 초반까지는 나는 이제 그 트럼프는 중국 때리기나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응? 아니 근데 황당한 게 관세를 무려 145%나 때리면서 난 너랑 협상하고 싶어. 그리고 친구라고 그러잖아. 너랑 얘기하고 싶어. 뭐 군대 때려놓고 와 그 옛날에 그 일진 애들이 갑자기 어깨도 못하면서 야 자연스럽게 걸어 우리 친구지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근데 중국한테 그렇게 해봤자 중국은 쫄질 않는다고. 근데 저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서 미국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중국이 그 생산국가고 미국은 소비국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체제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인민을 희생시킬 수 있는데 미국 국민들을 희생시킬 수 없잖아요. 그 차이도 크다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하나 더 넘어야 된다고 봐. 넘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 국민을 희생시킨다.
아, 트럼프는 미국 국민을 희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나라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관세를 먹여서 어쨌든 생존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그 희생을 전쟁으로 죽일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그 타켓이 이란이고 예멘이고 이거야. 관세 전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번에 유가가 50불까지 떨어졌잖아. 네. 이제 나는 유가 올라갑니다. 나는 70, 그러니까 예멘이나 이란을 건드리면서 이 58, 9불까지 떨어진 게 70불에서 75불까지 가는 또 공포를 만든 것 같아. 아니 그러면 관세, 유가가 그래도 떨어지니까 뭐 인플레이션 요거가 눌러줄 네, 텐데 네. 같이 올라가 봐. 난리 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그쵸.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의 정반대 사이클로 가서 공포가 나올 텐데 보이지 않게 난 이걸 유도할 것 같아. 유가가 올라가는 걸 유도한다고요? 왜 전쟁이 돼야 되니까? 아니야. 왜? 사우디에 힘을 실어주려고? 아니야. 사우디 쪽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두세 달 안에 해야 될 일이 유가가 떨어지면 푸틴이 안 도와줘. 아, 푸틴을 생각해가지고. 아니 그 서로 공동체의 이익 탐욕이 요거를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의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중국을 죽이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한방 때려도 쟤네들이 기업 만들어서 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배를 다 막아. 그래서 이번에 타국에서 최첨단 선박을 살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오는 아니야 그건 좀 달라. 그 LNG 수주 이런 쪽인가요? 그거는 조금 다르고 이제 그 중국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조선을 만드는 어떤 그 재건에 뭔가 네. 정책 사인하고 해봤자 나는 10년 갖고도 모자라. 한 30년 걸린다. 지금 미국이 제조로 간다고 해서 바로 배라는 거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프라들이 다 짜 있어야 돼. 네. 뭐 철근 만드는 거, 뭐 부품단, 그 채밀하고 배 다 들어가는 것들. 네. 근데 지금 US 스틸 보면 완전히 그 망가지는 그런 회사를 갖고 배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 장기적 플랜으로 하지만 지금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중국은 한 달에 배를 하나씩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미국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주나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데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딱 보면 이게 들어와서 공장 짓고 우리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만드는데도 10년이나 30년 걸릴 건데 그렇죠. 오래 걸리죠. 자기가 그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음 전략이 타국에서 사면 돼. 관세 뜯어갖고 돈 한 다음에 그걸 그게 우리나라가 딱 타켓이 되니까 우리 또 다시 조선기자재 조선 막 현대힘스 막 현대힘스 올라가고 대신 딱 보면 그 비싼 거는 큰 탄력을 안 줘. 요새 그래서 우리가 HJ중공업, 현대힘스 밑바닥에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률 게임 나오고 그래서 나는 트럼프의 단어를 잘 고지것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쿠션을 두 번 튀든지 이런 생각을 좀 해야만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유가 올라가는 거는 이란을 공격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중국이 사우디나 중동을 건드리는 걸 막아낼 것 같고 군사적으로 네.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러시아가 힘을 좀 받거든. 러시아 받으면서 그린란드 점령에 그린란드 자원개발 그 우리나라 찌러갖고 지금 알라스카 계속 얘기하잖아. 이제는 알라스카가 가장 핵심적인 거고 이게 이제 또 거기에 또 하나 또 SMR은 그쪽의 패밀리는 아니지만 빌 게이츠 파들이 또 하나 셀 물투만하고 네. SMR 프로젝트를 또 지금 하나의 머니 게임 같이 또 뭔가 에너지를 자꾸 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트렌드가 전 미국 시장은 하나의 물주기가 될 거고 다음 중간 선거 때까지 이 큰 그림이 하나 나올 것 같고 그 사이에는
중국하고는 실제 중간 선거 될 때까지는 다 극단적인 싸움에서 자기의 선거표를 쫙 몰아놓을 것 같고,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크라이나가 그 사이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요새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냐? 아니 근데 우크라이나도 각국이 다 평화롭고 여기만 문제가 있을 때 얘기를 하지. 지금 다 관세 때문에 다 난리 나고 뻗었는데 우크라이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 보면 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가 미국 도저히 떠나서 버렸어. 나왔어요? 아, 니네들 아까 미국이라는 나라하고는 상대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대사 그냥 응? 그 얘기가 뭐야? 푸틴은 요때 신나다 하고 지금 우리 하지만 영토 확장을 하고 있거든. 네, 무기 뺐으니까. 내가 전쟁은 절대 요때 그 종전 그 얘기해서 뭐 끝나갖고 하지만 반대입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게 이런 흐름이거든. 그러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노이즈는 지금 관세와 우크라이나 노이즈 가장 피곤한 게 유럽 연합이야. 프랑스, 독일 이게 또 각자 또 뜻이 규합이 안 될 거라고. 네.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제 다음 프로젝트가 중동, 예멘, 후티 반군 또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가자 지구까지 또 점령해서 거기다가 카지노나 트럼프 무슨 그걸 만들 수 그런 리조트 프로젝트 만든다고 했던가? 네. 그게 미국의 자산이 들어가 영구 평화를 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면서 그리고 파나마 운하 이거 분명히 갖고 갈 것 같아.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다 파이프라인을 파나마 운하니까 그걸 날라다 실으는 거는 나. 그래서 계획사 보고 철도 파나마 철도를 그 머스크가 인수하고 서로도 짜고 있어. 그리고 요번에 급등 때 우리나라 보면 검찰 고발돼서 감옥 갈 행위를 하잖아. 왜? SNS로 살 때 됐다 딱 해놓고 리딩방 같이 그래놓고 또 샀어. 그것도 방송에다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이거 내 말 듣고 배팅해서 엄청나게 벌었어. 얘 엄청 벌었어. 자랑질을 하고. 가만 보면 이게 리딩방 투자 무슨 네, 트럼프 리딩방. 트럼프 리딩방. 우리 또 트럼프 리딩방에 들어가자고.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럼 선생님 앞서서 말씀하셨던 트럼프 리딩방에서 유가를 올려야 되니까 유가 관련된 종목들 어떤 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흥구석유하고 한국석유.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걸 얘기해 줬지. 그리고 그게 가스 갖다 예를 들어서 유가 올라가는 사이에 갖다 해서 LNG 이런 알래스카의 개발의 모멘텀이 더 생기는 거야. 석유가 올라가는 사이에요. 그러면 시엘 가스가 자기네들이 유리한 단가가 이게 50불이 그쪽의 전문가들 얘기하면 BP점이래. 그 이상 아래 떨어지면 시엘가스 업체도 다 파산하거나 그러니까 거기 이하 떨어지면 큰일 난대. 그거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70하면 또 시엘가스가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이 더 확대되고 또 거기 투자해갖고 뭐 하면 또 여러 가지 해놓고 그럼 가스 요금 올라가지 뭐 이렇게 해서 쫙 이게 러시아 좋고 미국 좋고 이런 짝짝꿍을 지금 또 두세 달 동안 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유가가 움직이고 있다 해서 선생님 지난주에 유가 관련주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또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은 유가가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들어갈 때다라고 아니 말씀드리는 흥구석 거. 그때 13,000에 무조건 때려 했거든. 그래서 이거 9,000원까지 빠졌어.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58, 9불이야. 이제 올라갈 테니까 흥구석 항상 하면 이게 딱 2달 케이스야. 그리고 추세로 안 올라. 또 다시 죽일 거야.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거죠. 50불과 70불 자의 사이에서 박스권. 그 유가 움직임을 체크하시면서 석유 관련된 종목들, 흥구석유, 한국석유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유가 올라가면서 이제 SMR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SMR 관련된 부분이 관세 무풍지대로 엮이고 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거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난 거기에도 갖다 해서 트럼프 리딩방 같이 빌 게이츠, 샘 울트만 리딩방이야 거기도. 거기도 리딩방이야. 그래서 그 덕분에 네네. 그 양자 컴퓨팅하고 뉴스케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게 네 꼴이잖아.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 지분 투자해서 하는 건데 네. 테라파워는 상장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그걸 잘한 것 같아. 지분 참여들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쪽이 쫙 하는데 이제 이게 가려면 엔비디아가 가야 돼. 이게 다 보이지 않게 연결돼 있어. 간단히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간단히 얘기해서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기초적인 하나의 그 제품들이 꽂혀갖고 그 하나의 그 데이터 센터 보면 이게 무슨 영화에 보면 이렇게 무슨 그 서버 같은 게 쫙 이런 그럼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고 이거 열나는 걸 냉각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그래서 뭐 유리기판이나 냉각 관련된 거 뭐 이런 등등도 여기에 또 SMR이 옆에 껴야 돼. SMR 말씀을 하시면서 왜 반도체 이쪽 또 들어가시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SMR을 활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많이 필요하니까 전력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엔비디아랑 연결이 그쵸.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이 이걸 유지하기엔 전력을 어디서 끌고 오느냐. 전력이 적죠. 근데 미국 안에서는 이게 힘든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SMR 관련된 종목은 그렇다고 치지만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못 가잖아요. 당장 땡겨올 수 있는 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아닌가요? 전력 설비는 2년 전에 그래서 미리 다 땡겼어. 그게 문제 속도. 이미 가격대나 이런 게 아니 가격대도 그렇고 이미 추가 발주해서 3년째 일감이 다 있는 거야. 조선주 같이. 그래서 3년째 일감이 있고 추가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LS 전선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LS 일렉트로닉이니 HD 일렉트로닉이니 이런 것들 이게 미리 다 일감들이 차갖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한계 상황이 부닥친 건데 근데 시장이 박스에 롱쏘시면 이것을 운영하는 어떠한 그 헤지 펀드 되면 빌려다가 그거 중심으로 장 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려버리듯이 이런 걸 때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위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서 대롱대롱니까 보면 크게 안 빠져. 그렇지만 먹여주지도 않아.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는 데이터 센터는 왜 중요하냐면 신규 투자가 들어가는 거야. 신규 투자가 들어가면 네. 거기에 부품단의 여러 가지가 이게 소부장들이야. 드립 소부장 이런 그러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전력을 균형하게 해야 돼. 네. 그리고 이게 열이 많아. 그래서 어떤은 바닷속에다 하려고 그래. 시켜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바닷속에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해적, LS 마린 솔루션. 그게 또 연결돼서 거기에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 이런 게 참 뭐라 그럴까요? 정부의 어떤 정책과 기업의 요구와 이 환경이 다다닥 맞아야 되거든. 이제는 SMR과 데이터 센터가 이제부터는 타임이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러면 트럼프의 입김에서부터 그래도 좀 자유로운 영역인 거는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야. 아니에요? 트럼프 우선순위는 3순위야. 이건 3순위예요? 기업의 우선순위야.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1순위야.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이거는 3순위고 1순위는 알라스카? 알라스카라든지 영토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국이 규합해갖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를 막아주는 협상 테이블을 끌고 와서 한쪽은 미리미리 간단히 해서 성적표를 이제 보여줘야 돼.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대만이 이렇게 돈 갖다 바친다. 이게 효과가 있다. 베트남은 와서 도장 찍어주고 갔다. 뭐 옛날에 일기 때 실패했던 게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베트남 해갖고 우회 전략 해갖고 내가 다 망했는데 요거를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권 일기 때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장이 요때다 하고 또 가갖고 철저하게 우회로를 막겠습니다 하니까 시진핑이 똥줄 타니까 이제 베트남부터 가는 거야. 그런데 중국에도 또 보관이 있어요. 뭐죠? 관세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딱 나라 하나 있지. 러시아. 지금 러시아 통해서 간다고요? 중국 모든 게 러시아 쪽으로 지금 너도 기업으로 생각해봐라. 나라도. 거기 기회의 땅이야. 거기 현대차도 러시아에다가 공장 다시 만들면 돼.
러시아 쪽으로 모든 물건. 그러면 정말 푸틴 좋고 트럼프 좋고 그래 지금 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야 중국 땅이야. 여기 배 들어오고 입항하고 물건 들어오는데 이거 만약에 들었어. 10억 이제 관세보다 들어오는데 통과하는데 갖다 위해서 지금보다 10배, 100배 이제 트럼프가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이렇게 딱 장악했어. 너 여기 지나가려면 통행료. 이제 어디 두 가지만 딱 잡으면 중국은 어떻게 돼? 철도로만 밖에 안 된다고. 배로 갈 수가 있나? 응? 그러니까 우리 저 공항 갈 때 그 민자도로 가면 돈 내듯이 그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지금 대판 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왜 파나마 은하 중요한지. 이제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 또 홍구석교도 가서지 HMM, 대한해운 이런 거 그 다음 전략으로 이게 알래스카 해주고 뭘 관세하고 이게 해결되니까 뭐 동양철관 거의 더블 급등 뭐 스틸주 넥스틸 뭐 이런 것들 에너지가 나왔듯이 이제는 또 통행세.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와우 했던 게 결국은 이거였구나. 러시아의 관세 0%란 거 관세를 막 여기저기 해놓고 나서 우리가 사실 중국에서 베트남을 우회하고 했던 것도 관세가 적으니까고 FTA 뭐 나프타 이런 게 다 관세 때문에 옮겨갔던 거잖아요. 러시아를 빵프로로 했던 건 글로 가라는 거고 지금 전쟁을 해서 거의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글로 가려면은 결국 백기를 이용해야 되고 그걸 중국은 통해서 철도 가서 이걸 넘으면 100km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딱 두 가지만 수에즈 쪽하고 틀어막으면 그러면 이 수에즈는 후티 반군. 그래서 전쟁을 이쪽에서 일으키려고 일으킨다고. 트럼프가 그냥 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그냥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 같은 느낌이 막 있기도 한데 이걸 조금 이렇게 멀리에서 보니까 소름 끼치게 무섭다. 고도의 전략까지. 그러니까 우리 다음 정부의 수장이 잘 들어와야 돼. 이런 능구렁이를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통이 아니네. 눈독 들여갖고 우리나라만큼 30조 이상 뜯어먹을 기업들이 10개를 딱 샘플링을 해놓은 거라고. 그러면 자기는 성적표를 내줄 수가 있잖아. 나 덕분에 일자리 창출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 30조 저 삼성전자도 울매거저먹기로 한 30조 갖다 바쳐야 될 거라고. 또 우리 국가는 이제 우리가 호주한테 제일 많이 그 세일가스 1등 이제 미국. 니네 살게 해야지. 이것밖에 대만은 뭐 써. 그리고 우리는 수출 주도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원이라도 있고 강하면은 야, 우리 보복할 뭐 할 수도 있는데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수출 중심의 체제이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이야.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자원이.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 굉장히 위험했어. 1480원 갈 때. 깜짝 놀랐어. 이 1500원 뚫으면 이게 붕괴가 돼요. 그때 에나도 선생님 1,000원 넘었어요. 아니까 모든 통화 대비 우리나라 똥값. 위에나도 그렇지. 저 유럽에 하는 저기 유로화 다들 우리 저기 해외 그 공부시키는 우리 학부모님들 머리에 준 얼마나 힘드십니까 진짜. 주식이라도 잘하셔갖고 이거 유학 자금을 벌어야 되는데 우량주 산다고 해갖고 시가상의 종목들을 롱쇼에서 박살이나 나고 이상한 잡주들만 행진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 유학 자금 벌 때 테마주 잡주해갖고 벌어갖고 이게 마인드가 되냐? 그렇게 안 되지. 묵직하게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지. 이거 써야 되는 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2달 동안 그거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가면은 이 운하를 점령하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HMM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죠? 물류 쪽으로? 다음 그러면 HMM 흥하해운 대한해운이야. 흥하해운 대한해운? 그럼 우선순위 할게. 우량주 HMM 수익률이 작아. 투기주 흥하해운이 제일 또 움직이면 또 크게 움직이는 특성들이 있어. 네. 대한해운하고. 그러니까 자금을 투여한다면
큰 자금은 HMM이지만 목표 수익률 작게. 작게. 마치 한국가스공사, 하나시스템, 뭐 세아제강 이런 것들은 20%라면 다른 또 화성 밸브라든지 스틸이라든지 동양 이건 50에서 100 뭐 이렇게 계획을 잡듯이 거기도 비슷하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판단합니다. 앞서서 잠깐 동양철관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 상한가 갔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1,500원까지, 그 8,900원짜리 이제 1,500원 됐어. 여기서 2,000원 가봤자 이제 수익률은 큰 게임 아니야. 그래서 1,500원대 얘 다 팔자. 그리고 그거를 하이스트리나 다른 섹터에 지금 완전히 빈집털이를 만든 게 이제 로봇주하고. 네. 그래서 최근 이틀 전부터 22만 원대 레인보우 로봇 특치를 다시 하십시오. 완전히 급락파동에 120선까지 계획 단가가 왔거든. 그래서 레인보우, 엔젤, 그 다음에 사면이라고 있어. 삼현? 이거 그냥 작전주 같아. 근데 삼현 오늘 좀 올랐어요. 그냥 오늘 아침부터 노래 부른 게 그 사면이거든.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한번 작년에 사면? 삼현. 삼현. 이거 그냥 내가 쪼찡 붙어 갖고 그 이때 찾아낸 게 사면, 그다음에 삼익 THK, 아지네스. 그래서 아지네스텍만 아직 안 됐어. 근데 이 사면은 이게 이제 작년도에 이게 또 엄청나게 또 이거 증자까지 무상증자까지 이렇게 해서 한 종목이야. 그런데 오늘 단기간에 급락을 해갖고 다시 레츠고를 불러들였고 이제 직전 고점까지 갈 것 같아. 한 14,000~15,000원 돌파는 안 봐. 근데 이게 중요한 끌개가 있어. 어떤 끌개죠? 저 이제 유가가 올라가잖아. 네. 그러면 유가가 불안할 때 항상 떠드는 또 테마가 있어. 유가가 불안할 때, 유가가 급등할 올라갈 때. 급등할 때. 갖다 해서 대체 에너지. 그쵸. 비싸니까 다른 거. 대체 에너지. 그 다음에 CS 윈드 뭐. 그리고 차량 경량화. 이제는 가벼워야 그 기름이 덜 드니까. 뭐 그런 것들. 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풍력은 아니야. CS 윈드?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이나 여러 가지에서 풍력보다는 미국에서는 태양광 쪽으로 약간 가고 SMR로 가갖고 풍력을 하는 업체들은 전 세계적인 사이클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고 오히려 그 SMR 쪽이나 아니면은 차량 경량화에서 플라스틱이나 대체 에너지, 에코 에너지 하나 솔루션.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근데 그냥 2달 동안은 갖다 해서 대형주는 나 지금 하지 말고. 6월달 결판 나오고 바닥권에서는 10%나 20%는 올라갈 수 있는데 주도주는 안 돼. 그럼 3회는 차량 경량화에 들어가요? 대체 에너지에 들어가요? 여기에 특수 기술이 뭔지 아냐? 경량화 같아 왠지. 아니야. 아니에요? 항공유로 가지 않고 자체 이제 전기로 가는 비행기. 핸드폰처럼 이제 항공기 충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기로 가는. 그거 기술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럼 SMR하고 연결이 되네요. SMR하고는 전기를 줘서 충전하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UAM. 그 UAM은 뭐 이렇게 일반 배터리. 저는 그래서 그 충전하려면은 장난 220V로 한참 해야 될 텐데. 전기로 가는 항공기.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큰 않아. 비행기는 아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면 와 전기 엄청 먹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아직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고. 그런 에너지의 대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게 다 중소형주의 종목 테마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2달간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2달 동안은 이러한 그 트럼프가 때렸을 때 파생될 수 있는 연계되는 정책이나 그런 테마를 미리 생각해서 오르지 않은 거 딱 했다가 올랐어. 그럼 상한가 한 번 반이 최종 목표야. 그럼 30% 상한가 쳤어. 늦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종목을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6월 달에 진짜 그때쯤 되면 관세의 영향을 받은 CPI, PPI 그런 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쵸. 아, 일단 지금 90일 유예를 한다고 해도 10%는 부과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번에 3월 그 10회 요번에 발표된 건 싹 묻힌 거야. 뭐 그거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어. 지금 어차피 뭐 이렇게 나왔든. 왜냐면 관세 영향으로 다 올라갈 텐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선생님 사재기를 엄청 한대요. 1년 동안 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러니까 화장품 한국 콜마 어떨까요? 선크림을 사재기 하고 있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아이디어야. 그런데 한국산 그 휴지를 많이 산대냐? 선크림을 많이 산대요, 선생님. 선크림 많이 산대? 한국 콜마가 원료 납품 회사인데 저도 거기서 하는 선크림을 쓰거든요. 근데 1년치를 쟁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오를까봐. 그래서 뭐 아이폰도 사재기 한다 막 그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또 전자기기고 뭐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선크림 뭐 1년치는 살 수 있잖아요. 유통기한 기니까. 근데 한국 콜마 위치를 봐라. 그래서 한국 콜마 너무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 뭐 그건 오케이. 요런 쪽. 한국 콜마는 그 아이디어를 딱 2, 3개월 전에 했어야 돼. 2, 3개월 전에. 2, 3개월 전에. 그리고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야. 그 위치가 많이 올라긴 했네요. 보유자 영역이야. 아니면 저가 화장품 막 그런 거 어때요? 마녀 사냥이 아니라 뭐지? 마녀 공장. 근데 요번에 나는 화장품은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제 생각은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수출한 거 보니까 필러 제품 뭐 이런 미용 기기 관련해서 그런 게 많이 나갔는데 그 단가가 비싸니까 결국은 가장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선크림이라도 잘 바르자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지갑이 얇아지고 하면 어쨌든 이런 화장품 이런 거에 대해서 고가형이 아니라 중저가형으로 좀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불황형 소비는 원래 립스틱이 판매가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 이제 이렇게 테마를 만들어. 물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래스카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저의 화장품은 아주 약소하고 덩어리가 작습니다. 여기야. 아니야. 뒤. 약간 여기 점. 이 정도? 이게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심지어는 엔터도 하지 말자고 그러는 입장인데. 이렇게 갈등이나 전쟁의 시대에 갑자기 한 칼에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SM 하이브도 뭐 BTS 완전체 온다 그럴 때 때려. 그게 고점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계속 전화를 해주고 우리를 삥 뜯고 할 수 있는 섹터를 하자고. 돈 갖고. 선생님께서 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왠지 작은 걸로 해서 또 이렇게 틈새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섹터는 크게 보되 거기에 있는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 단을 보라는 말씀이신 그 거예요. 알래스카에서 중소형주. 그러니까 조선 배에서도 중소형주.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오션이나 뭐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그거 보지 말고 HJ 중공업, 현대힘스, 그다음에 밑에 뭐 동성 화인텍 뭐 이런 것들, 일승인가 이런 것들 보자. 그건 빌려다가 때릴 게 적어. 근데 또 한 번 또 트럼프가 이상한 짓 하면은 시가상위 종목이나 이미 바스켓 매도는 이미 많이 1, 2등을 갖고 있는 펀드를 때려다가 숏을 걸거든. 개별 종목으로 때릴 수도 있고 그 갖다 얘기해서 개별 종목을 많이 빌려올 수도 없어. 그럴 때는 어떤 펀드 자체를 때려. 우리나라 때릴 때 EWI라는 ETF를 때리면 순서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 이렇게 쭉 매도 나가듯이 그러면 거기에 1순위가 항상 현대, HD, 현대 그다음에 또 하나오션 뭐 그런 거. 상산중업은 저 밑에 있어. 그래서 삼성중업은 13,000원대 해서 15,000원, 2,000원 뛰기는 하라고 그래. 그건 저 밑에 있어. 다행이네. 한 5위나 7위에 있어. 그러니까 1, 2, 3위만 없으면 돼. 그러면 이제 각각의 ETF나 이런 걸 볼 때 1, 2, 3위 상위권에 있는 거는 피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많이 오른 체크해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조선 ETF라든지 그다음에 전력설비 ETF, 방산 ETF.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노상 9만 원, 12만 원에서 수주했어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안 빠지지만 갖다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하느니 요 밑에 단에 있는 종목에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형제는 하나 시스템을 찍어드렸잖아. 이거 하는 게 나아, 이거 하는 게.
요게 수익률이 20-30% 정도? 이것도 크게 안 봐. 20-30% 정도. 요거를 순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3만 원 초입 때 하나 시스템해갖고 35,000원을 기다리자. 오늘 왔어. 그래서 50% 때리라고. 바로. 어. 근데 선생님 하나그룹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엮어보면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아 이거 잘 피했다는데 어느새 가격대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치. 물론 이제 하나그룹 내부적으로 승계 관련된 이슈를 정면 돌파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유상증자 규모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유상증자를 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간 거는 또 방산에 대한 그치.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니, 요번에 그게 가장 큰 것 같아. 트럼프가